이야기는 15살짜리 인간재앙 웬즈데이 아담스가 조만간 터뜨릴 끔찍한 범죄의 낌새를 풀풀 풍기며 고등학교에 들이닥치는 순간 개판으로 서막을 연다. 문턱을 넘자마자 어떤 등신 같은 운동부 새끼들에게 시달린 게 분명한 남동생 퍽슬리가 사물함에 처박힌 채 훌쩍이고 있는 고를 목격한다. 그 흐리멍덩한 녀석을 끄집어내준 뒤 그녀는 동생을 들볶은 가해자들의 신원을 추궁하지만 그 등신은 공포에 질려 이름 썩자도 제대로 내뱉지 못한다. 아주 시기적절하게도 그 순간 영적인 계시인지 뇌내 발작인지 모를 섬광이 그녀의 의식을 후려치며 감히 자기 혈육을 건드린 수영부의 그 미개한 종자들의 정체를 정확히 까발린다. 그리고는 피라냐 두 자루를 공수해 와서는 내 동생을 지옥으로 보낼 수 있는 건 오직 나뿐이야 라는 씨발 소름 돋는 남매 간의 소유권 주장을 선포한다. 그녀는 한치의 주저함도 없이 수영장에 피라냐를 쏟아붓고 그 오만한 체육계 족속들이 고통에 몸부림치며 울부짖는 광경을 악마 같은 미소로 음미한다. 그녀의 부모 모티시아와 고메즈는 딸의 파괴적인 기질이 자신들의 통제를 벗어났다고 결론 내린다. 그들이 도달한 해결책은 그녀를 초자연적인 낙오자들을 위한 번지르르한 수용소 네번머 아카데미로 귀양 보내는 것뿐이었다. 그녀의 부모가 이 시공창 같은 학교 출신이라는 사실은 그녀에게 내려진 형벌의 족같은 숙성을 한층 더 부각할 뿐이다. 그 무렵 한 등산객이 아카데미와 이웃한 숲을 어슬렁거린다. 정체 모를 괴물이 불쑥 튀어나와 그 얼간이를 조각난 고깃덩이로 만들어버리는 씨발 하나도 놀랍지 않은 클리셰가 펼쳐진다. 마을 보안관은 등산객의 토막난 시신을 발견하고 이를 일련의 잔혹한 연쇄살인과 결부시킨다. 그는 즉각 네버모어를 용의선상에 올리는데 당연하게도 괴물 소글이 이 동네 모든 흉악한 사건에 발원질 거라는 단순 무식한 논리 때문이다. 이 아수라장은 웬즈데이에 조금도 유쾌하지 않은 입학식을 위한 음침한 배경이 되어준다. 도착과 동시에 웬즈데이는 대학 시절 제 어미의 룸메이트였던 라리사 윈스 교장과 대면한다. 윈스는 웬즈데이에게 모친이 과거에 쓰던 바로 그 방을 떡하니 내어준다. 방에 들어서자 웬즈데이는 구역질나게 긍정적이고 씨발 온몸에서 무지개를 토해내는 듯한 늑대인간 이니드와 한 방을 쓰도록 강요당하는 신세가 된다. 둘의 공간은 즉시 시각적 테러 현장으로 돌변하는데 이니드의 요란한 색채의 향연이 웬즈데이의 고상한 흑백 미학을 능력한다. 끔찍할 만큼 머리가 단순한 이니드는 웬즈데이에게 이 학교의 유치찬란한 계급 구조에 대해 물어보지도 않은 정보를 퍼붓기 시작한다. 그녀는 4개의 주요 계파와 그 족속들의 별명을 줄줄 읊는데 뱀파이어는 성곤니, 늑대인간은 털복숭이, 고르고는 돌대가리, 세일에는 비늘쟁이라 불림난다. 이니드는 현 서열 1위가 비앙카 바클레이라는 사실을 일러주는데 그녀는 퍼레이드용 대형 풍선보다 더 빵빵하게 부풀어 오른 자의식을 가진 세이렌이다. 그녀는 비앙카의 전남친인 제이비어소프도 짚어주는데 그는 제 그림에 생명을 불어넣는 재주를 가진 화가다. 어설픈 작별의 시간이 끝나고 아담스 일가는 자리를 뜬다. 모티시아는 만약 웬즈데이가 탈출을 감행한다면 온 가족이 총출동해서 그 발광을 저지할 것이라는 서늘한 경고를 던진다. 고메즈는 언제나처럼 음흉한 개새끼답게 제 딸년을 감시할 목적으로 몸통 없는 손 싱을 몰래 잠입시킨다. 웬스데이와 이니드의 기숙사내 기싸움은 그날 저녁 방바닥에 테이프 한 줄을 그어 물리적으로 영역을 갈라놓으면서 정점에 달한다. 이튿날 웬스데이는 펜싱 수업에 참가해 곧바로 비앙카에게 결투를 신청한다. 웬스데이는 특유의 살기 어린 눈빛을 번뜩이며 그 세이렌에게 안면 보호구나 칼끝 보호 장비 없이 승부를 가리자고 제안한다. 결국 비앙카가 승리하는데 이는 학교 측의 총애를 받는다는 사실이 어떻게든 탁월한 검술 실력으로 이어진다는 족같은 반증일 뿐이다. 그 직후 억지스러운 전개를 위해 거대한 가구일 석상이 지붕에서 추락하는데 정확히 웬스데이가 있는 곳을 향한다. 제이비어가 타이밍 좁혀 그녀를 밀쳐내 낙하물로부터 목숨을 구해준다. 그는 어릴 적 할머니 장례식에서 그녀가 자신을 구해준 생명의 빚을 이제야 갚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방으로 돌아온 웬즈데이는 제 짐 속에 숨어있던 싱을 찾아내고 아니나 다를까 그 배신 행위에 길길이 날뛴다. 그녀는 즉각 그 손모가지를 협박해 복종시키고 오직 자신에게만 섬뜩한 충성을 바치지 않으면 영원히 서랍 감옥에 처박아 버리겠다고 으름장을 놓는다. 그녀의 위협에 굴복한 싱은 즉시 충성을 사역하고 그녀의 수족이 된다. 이후 웬즈데이는 볼품없는 근처 마을 제리코에서 법원 명령에 따른 첫 상담 치료를 받으러 간다. 그녀는 상담사의 개소리를 5분도 채 참지 못하고 능숙한 탈주범청 창문으로 엿이나 먹으라며 내뺀다. 그녀의 도주 경로는 동네 커피숍으로 이어지고 그곳에서 바리스타로 일하는 보안관의 아들 타일러와 마주친다. 그녀가 그의 마시간 에스프레소 머신을 손봐주자 타일러는 보답으로 기차역까지 차를 태워주겠다고 제안한다. 역에서 기다리는 동안 동네 불량배 3명이 그녀에게 시비를 거는 멍청한 짓을 저지른다. 그녀는 경악할 만큼 능란한 격투술로 놈들을 때려눕히며 잔인하고 효율적인 고통의 참교육을 시전한다.
바로 그 순간 타일러에 붙이는 보안관이 나타나 아담스 가문에 대한 뿌리 깊은 혐오감을 숨김없이 드러낸다. 학교로 돌아가는 암울한 차 안에서 그녀는 교통사고 현장을 지나치다 또다시 영적 발작을 일으켜 운전자의 임박한 죽음을 목도한다. 그날 밤 그녀는 발코니에서 처연하게 첼로를 켜며 순도 100% 고수족의 비애에 흠뻑 빠진다. 이니드가 그녀의 고독을 깨뜨리며 늑대 변신이 시원찮은 것에 대해 칭얼거리는데 이는 웬즈데이가 눈꽃만큼도 관심 없는 개인적인 문제다. 로안이라는 또 다른 아웃사이더 학생에 대한 돌발적인 환영이 그녀의 뇌리를 스치자 그녀는 그의 뒤를 밟기 시작한다. 그녀는 야심한 시각 숲속 깊숙한 곳까지 그의 행적을 쫓는다. 아니나 다를까 로안이 그녀를 급습하여 자신의 염력 나부랭이로 그녀를 나무에 결박한다. 그러고는 정신 나간 헛소리를 늘어놓기 시작하는데 제 어미가 웬즈데이가 네버모어의 파멸을 초래할 장본인이라고 예언했음을 실토한다. 그는 아카데미의 미래를 수호하기 위해선 그녀를 제거해야만 한다고 굳게 믿는다. 그가 그녀의 숨통을 끊으려는 바로 그 찰나 거대하고 흉포한 괴물이 나타나 그의 살인 기도를 저지한다. 이 새로운 괴수는 로안을 한바탕 피해 축제로 만들어버리고는 어둠 속으로 자취를 감춘다. 나중에 웬즈데이는 수정구슬로 부모에게 연락하는데 위로를 구하려는 게 아니라 자신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이 장엄한 아수라장을 과시하기 위함이다. 그녀는 이 빌어먹을 소굴에 대한 자신의 첫인상이 언제나 그랬듯 완벽히 옳았음을 그들에게 통보한다. 그녀는 오싹한 새 목표를 세우며 이렇게 결론짓는다. 아무래도 여기가 씨발 존나게 마음에 들 것 같군. 이튿날 아침 겔핀 보안관이란 작전은 아니나 다를까 사건을 개판으로 만드는데 배지나 번지르르하게 단 그 씨발 등신은 웬즈데이를 취조하겠다며 경찰서로 연행한다. 대가리에 근거 없는 이놈은 그녀가 괴물을 봤다는 소름 끼치는 목격담을 그저 싸구려 관심이나 받으려고 벌이는 히스테리로 치부하며 묵살해버린다. 다행스럽게도 이 영양가 없는 취조는 부보안관 하나가 도대체 어찌된 영문인지 씨발 멀쩡하게 살아있는 로안을 대동하고 나타나면서 급제동이 걸린다. 제대로 뒤통수를 맞은 웬즈데이는 이 황당한 사태에 자기가 정말 돌아버린 건 아닌지 의심하기 시작한다. 네버모어로 복귀한 그녀는 룸메이트 이니드가 에드거 얼런 포컵이라는 지극히 가짜 않은 교내 행사 하나에 거의 미쳐있는 꼴을 목격한다. 이니드는 이 학교에서 여왕벌 행세하는 개같은 비앙카를 왕좌에서 끌어내리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데 그 쌍년과 그 떨거지들이 이 유치찬란한 보트 경주를 너무 오랫동안 독차지해왔기 때문이다. 그런 유치한 경쟁 따위엔 눈꽃만큼도 관심 없는 웬즈데이는 로안이 건넨 그림을 뜯어보다가 희미한 워터마크를 찾아낸다. 그녀가 로안의 행방을 묻자 웜즈 교장은 그가 퇴학당했다는 속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지랄 같은 변명으로 입을 막으려 든다. 웜즈는 웬즈데이의 예지력에 대해 다 안다는 듯이 거들먹거리며 심지어 그녀의 어머니 모티시아의 경우에 가짱게 빗대는 만행을 저지른다. 교장이 억지로 과외활동 클럽을 배정해버리자 웬즈데이는 싱에게 퇴학당했다는 로안의 뒤를 밟으라고 명령한다. 가장 믿음직한 신복싱은 명령대로 로안을 기차역까지 끈질기게 추적한다. 싱은 로안이 화장실로 슬그머니 사라지는 걸 목격하는데 얼마 뒤 그놈은 족같은 삼류 마술이라도 부린 듯 웬 늙다리 영감으로 둔갑해 기어나온다. 역시나 싱은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이를 쫓아서 그를 놓치고 마는데 그 사기꾼이 바로 웜즈 교장이었다는 사실은 까맣게 모른다. 통제관 교장이 변신술사이며 로안의 참혹한 살해 사건을 감추려고 이 추잡하고 지랄 같은 은폐 공작을 벌이고 있다는 사실이 소름 끼치도록 명확해진다. 한편 웬스데이는 살인 현장과 가까운 과외활동부에 들어가 직접 이 사건의 진상을 파헤치기로 마음먹는다. 결국 그녀는 울며 겨자 먹기로 유일하게 자리가 남은 양봉클럽에 유진이란 놈과 함께 들어간다. 그녀는 숲으로 돌아가 수사를 이어가기 위해 자신의 클럽 활동 의무를 이니드에게 뻔뻔하게 떠넘겨버린다. 일대를 샅샅이 수색하던 중 로안의 안경을 발견한 순간 또다시 그녀를 괴롭히는 그 족같은 환영이 덮쳐온다. 그 환영 속에서 그녀는 정체불명의 보라색 책 한 권과 로안이 그 재수 없는 족같은 새끼 제비어와 실랑이를 벌이던 과거의 한순간을 목격한다. 웬즈데이는 책에서 얻은 실마리를 쫓아 온실로 향하고 거기서 식물학 교사 손힐로부터 나이트쉐이드라는 비밀 결사의 존재를 알게 된다. 이후 취가 증거를 확보하고자 텅 빈 로안의 기숙사 방에 잠입한 그녀는 들키지 않기 위해 침대 밑으로 몸을 쑤셔넣는다. 곧이어 비앙카가 들이닥쳐 제비어와 날선 언쟁을 벌이고 그들은 자신들도 모르는 새 웬즈데이에게 결정적인 정보를 술술 불어댄다. 이튿날 그 등신 같은 복컵 대회가 열리고 이니드의 부조종사는 기가 막힌 타이밍에 마늘빵 알레르기라는 세상에서 제일 말도 안 되는 개소리 같은 핑계를 대며 빠진다. 만천하에 비앙카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줄 절호의 기회임을 직감한 웬즈데이는 이니디의 블랙캣 팀에 합류한다. 아니나 다를까 비앙카와 그 똥꼬 나빠는 널거지들은 매번 하던 대로 비열한 방해 공작을 펼치며 스스로가 치사한 반칙쟁이임을 입증한다. 싱의 지원을 등에 업은 웬즈데이와 이니드는 치밀하게 준비한 반격으로 그들에게 똑같이 응수한다.
그들은 인어 한 놈을 그물로 포획해버리고 이니드는 늑대 인간의 발톱으로 경쟁 보트를 산산조각 낸다. 웬즈데이는 비앙카의 배에 작살이 꽂아 침몰시켜 버림으로써 이 총극의 마침표를 찍고 통쾌하고도 당연한 승리를 거머쥔다. 이후 에드거 앨런포 동상 앞에선 그녀는 마치 싸구려 방탈출 게임이라도 하듯 유치하기 짝이 없는 수수께끼들을 차례로 풀어헤친다. 그녀가 신호로 손가락을 2번 튕기자 은밀한 공간으로 이어지는 비밀 통로가 모습을 드러낸다. 내부에서 애타게 찾던 보라색 책을 발견하지만 펼쳐보기도 전에 웬 족같은 놈이 기습하여 머리에 자루를 씌운 채 그녀를 채워간다. 자루가 벗겨지자 비앙카, 제비어 등 스스로를 나이트쉐이드라 칭하는 거들먹거리는 놈들에게 포위된 자신을 발견하지만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그들의 가입 제안에 족가라며 쿨하게 자리를 뜬다. 아니나 다를까 웬즈데이는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치욕적인 임무를 부여받는데 그건 바로 음정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제리코 고등학교 마침밴드 옆에서 자신의 첼로 섬유를 쑤셔 넣는 것이었다. 그와 동시에 겔핀 보안관은 마을의 공식적인 편견 덩어리로서의 본분을 재개하는데 허수아비 같은 워커 시장 면상에 대고 아웃캐스트에 대한 자신의 배설물 같은 변해를 마구잡이로 토해낸다. 계략의 대가인 웬즈데이는 위선적인 설립자 조셉 크랙스톤의 추잡한 비밀을 파헤치고자 세상 물정 모르는 이니들을 그럴싸한 개소리로 꼬드겨 자원봉사 임무를 식은 죽 먹기로 바꿔치게 한다. 이 술수로 그녀와 애처로운 유지는 구역질나게 달콤한 퍼지 가게에 처박히고 그곳에서 웬즈데이는 관광객들의 면전에 대고 순례자들의 끔찍하고 적나라한 역사로 즉각적인 정신적 폭격을 가한다. 이 한심한 소동의 다른 한편에서는 이니드가 퀴퀴한 골동품 가게에서 아약스에게 성공적으로 꼬리를 치고 마침내 없는 조시라도 붙잡는 심정으로 용기를 내어 그 눈치라고는 약에 쓰려도 없는 멍청이에게 데이트를 신청한다. 그 순간의 평화는 아니나 다를까 워커 시장의 아들인 루커스와 그 멍청한 똘마니들이 유진의 오후를 완전히 박살내기로 작정하면서 무참히 깨져버린다. 이따위 족같은 꼬라지를 눈꼽만큼도 용납하지 않은 웬스데이는 얼음장 같은 침착함으로 끼어들어 그 등신 중 한 놈을 형틀에 가둬버리고 공개적으로 조리돌림한다. 그녀는 굳게 닫힌 집에서 박물관으로 잠입하고 그곳에서 자신의 환영에 나타났던 금발소녀가 의문의 서적을 든 채 그려진 초상화를 발견한다. 역시나 그 책이라는 것은 사람 애간장만 태우는 쪽도 쓸모없는 미끼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난다. 실마리를 쫓아 그녀는 타일러에게 최초의 쥐폐소에 대해 묻고 그는 이제 숲속의 폐허로 남았다는 정보를 건네준다. 그녀와 싱은 마침내 그 저주받을 폐허를 찾아내고 문에 손을 대자마자 웬즈데이는 이전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강력한 환영에 사로잡힌다. 그녀는 4세기 전 과거로 곤두박질치고 폭근 조셉 크랙스톤에게 마녀로 몰려 화영대에 서게 된 자신의 선조 위대한 구디 아담스의 모습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보게 된다. 그 신실한 채 하는 개자식은 구디의 어머니와 다른 별종들을 헛간에 몰아넣고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건물 전체를 잿더미로 만들어버린다. 경이롭게도 불굴의 구디 아담스는 자신을 삼키려던 화염지옥에 좆가라는 듯 극적으로 탈출하는 데 성공한다. 정신없이 현재로 복귀한 웬즈데이는 로안의 숨통을 끊었던 바로 그 괴물이 어둠 속에 도사리고 있는 것을 발견한다. 그녀는 즉시 괴물의 뒤를 쫓고 이내 그것의 발자국이 인간의 형상으로 바뀌는 것을 목격한다. 바로 그 순간 그녀는 깨닫는다. 살인마는 그저 흉포한 짐승이 아니라 혐오스러운 인간의 탈을 쓴 씹새끼라는 사실을. 그때 그녀는 제이비어와 마주치는데 그는 마침내 자기 똥구멍에 처박고 있던 대가리를 꺼내들고는 로안에 관한 그녀의 주장을 믿게 되었다고 실토한다. 다음 날 대량 학살을 저지른 미치광이 크랙스톤을 찬양하기 위한 동상 제막식이라는 마을의 역겨운 자위 행위가 거행된다. 싱의 조력을 받아 웬즈데이는 헌정 기념물에 휘발유를 아낌없이 퍼붓는다. 그 혐오스러운 동상이 공개되는 결정적인 순간 싱은 기련비 전체를 거대한 불길 속으로 던져 넣어버린다. 가련한 군중이 경악하며 물러서는 동안 웬즈데이는 더할 나위 없이 사악한 미소를 머금은 채 자신의 첼로 연주를 이어간다. 이후 윈스 교장이 그녀를 추궁하지만 웬즈데이는 제리코의 피로 얼룩진 역사를 세탁하는데 동조한 그녀의 비겁한 작태를 면전에 대고 통렬하게 비판한다. 이 모든 행각은 윈스 교장의 뚜껑을 제대로 열어버린다. 그날 밤늦게 괴물은 집에서 폐허에 제출몰하여 그곳에 있던 노숙자를 무참히 살해한다. 희생자의 카메라는 그 끔찍한 습격의 순간을 여러 장의 사진 속에 가까스로 담아낸다. 이 지랄맞은 하루의 대미를 장식하듯 한심한 아약스는 데이트 직전 자신의 고르고 능력으로 스스로를 좆되게 만들어 돌덩이로 변해버리고 이 상상을 초월하는 멍청함은 우리의 사랑스러운 이니들을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뜨린다.
웬스데이와 그녀의 기괴하기 짝이 없는 잘린 손 싱은 상습범들처럼 제리코 검시관 사무실 영안실에 무단 침입해 마치 제 집 안방이라도 되는 양 태연하게 시신을 능욕하는 만행을 저지르기 시작한다. 이 작은 악귀는 곧장 죽은 불황자 시신을 못대로 난도질하기 시작하는데 이는 현지 경찰들이 도넛이나 처먹는 무능한 등신들이라 쥐뿔만큼의 수사 능력도 없다는 사실을 정확히 꿰뚫어봤기 때문이다. 웬스데이가 시체의 흉광을 팔꿈치까지 후벼타고 있는 동안 싱은 날렵한 소매치기 마냥 그 괴물에게 갈갈이 찢겨 죽은 다른 희생자들의 사건 파일을 몽땅 빼돌리는 수완을 발휘한다. 웬스데이는 살인귀가 무슨 기념품이라도 수집하듯 각 희생자의 신체 부위를 조직적으로 떼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단박에 알아차린다. 다음 날 아카데미에 자칭 고뇌하는 예술가 제비어란 놈이 개미 눈꽃만한 용기를 쥐어짜내 웬즈데이에게 레이븐 댄스 파티에 함께 가자고 수작을 거는데 이는 실로 역사에 기록될 만한 삽질이었다. 당연하게도 웬즈데이는 그의 음울한 척하는 껄떡거림을 가차없이 면전에서 짓밟아 부린다. 연쇄 살인마가 활개치는 마당에 발정난 수컷들의 헛소리를 참아줄 여유 따위는 그녀에게 티끌만큼도 없었기 때문이다. 이후 그녀는 제비어의 미술 작업실에 버젓이 잠입하여 그것에서 괴물을 썸뜩할 정도로 정교하게 묘사한 그림들을 무더기로 발견한다. 쥐새끼처럼 빠져나가려던 찰나 제비어와 딱 마주치자 웬스데이는 자신의 무단 침입을 무마하려고 충동적으로 그 가련한 등신에게 댄스 파티 신청을 던지고 그는 애처로운 물소납게 그 미끼를 덥석 문다. 웬스데이는 지체 없이 제비어의 스케치를 들고 겔핀 보안관에게 쪼르르 달려가는데 이는 그 허접한 그림 쪼가리 몇 개를 빌미로 그를 나락으로 보내버리려는 심산이었던 것이다. 보안관은 뇌에 우동살이 만든 등신은 아니었던지라 그림의 흡사함은 인정하면서도 제발 손에 잡히는 실질적인 증거라는 걸 좀 가져오라고 웬스데이에게 일갈한다. 한편 루카스 워커가 이니드에게 댄스 파티 파트너를 신청하자 이니드는 그의 초대를 수락한다. 얼마 뒤 바리스타 타일러가 웬즈데이를 향한 끔찍하게도 진부한 연심을 고백하며 댄스 파티를 신청하지만 그녀가 이미 제비어와 가기로 했다는 말에 개같이 차이고 비참한 패배자가 되고 만다. 웬즈데이는 유진에게 댄스 파티는 집어치우고 대신 제비어의 그림에 나온 동굴을 수색하는 것을 도우라고 명령한다. 고문실을 방불케 하는 그 동굴 속에서 두 사람은 벽에 달인 족쇄와 진짜 괴물의 발톱을 찾아내는데 이는 빼도 박도 못할 존나게 명백한 유죄의 증거였다. 웬스데이는 발톱과 DNA를 대조할 시료를 확보하러 제비어의 작업실에 다시 잠입했다가 핏자국이 선명한 천조각을 발견한다. 제비어는 그녀를 또다시 현장에서 덮치고는 마침내 억눌렀던 울분을 터뜨리는데 그 괴물이 악몽에서 자신을 족같이 괴롭혔을 뿐만 아니라 현실에서 습격까지 했으며 목에 선명한 발톱 흉터가 그 증거라고 격렬하게 토로한다. 제비어가 웬즈데이를 강제로 쫓아낸 뒤 싱이 그녀의 필체를 위조해 타일러에게 댄스 파티 초대장을 날린다. 이 구제불능의 물소 타일러는 그녀에게 줄 근사한 검은 드레스까지 들고 기숙사에 나타나고 웬즈데이는 순전히 자신의 목적을 위해 이 상황을 존나게 이용해 먹는다. 그녀는 유진과의 약속을 낯짝 두껍게 쌩까버리고 자신은 파티에서 노는 동안 그 가엾은 녀석을 혼자 괴물의 소굴로 등 떠밀어 버린다. 레이븐 댄스 파티에서 웬즈데이는 훗날 전설로 남을 기괴한 고딕 댄스를 선보이며 단숨에 모든 이의 시선을 강탈하는데 이는 타인에 대한 공감 기능이 영구적으로 고장났음을 증명하는 행위나 마찬가지였다. 웬즈데이가 춤싸 위에 심취해 있는 동안 습속의 유진은 빨간 장화를 신은 정체모를 자가 화염병으로 괴물의 소굴을 잿더미로 만드는 광경을 목격한다. 유진이 현장에서 도망치려 하자 그 미스터리한 인물은 맹렬히 숲을 가로질러 그를 뒤쫓기 시작한다. 한편 댄스 파티에서는 아니나 다를까 루카스의 똘마니들이 스프링클러를 작동시켜 파티장을 온통 붉은 페인트로 물들이는 한심하기 짝이 없는 캐리 흉내를 내며 모든 것을 개판으로 만든다. 느닷없이 쏟아진 핏물 같은 페인트는 웬즈데이의 환영을 촉발하고 그녀는 유진이 괴물에게 존나게 무참히 찢기는 장면을 목격한다. 그녀는 이런 방구도 없이 댄스 플로어에서 증발하여 숲으로 내달리고 그곳에서 완전히 개박살이나 피투성이가 된 채 쓰러져 있는 유진을 발견한다. 바로 그때 손일 선생이 현장에 나타나는데 그녀는 그 참상을 보고 몹시 경악한 듯한 표정을 짓는다. 웬즈데이는 예상대로 백해모익한 가족 상담 시간에 일말의 주저함도 없이 게릿 게이츠라는 정체불명의 옛 망령을 살해했다며 부모의 등짝을 진실의 빗으로 무자비하게 후벼판다. 예상대로 그 작자들은 능구렁이처럼 그 질문에 족같이 회피하고 그 가짜는 태도는 웬즈데이가 자신만의 끈질긴 추적을 개시하도록 도화선에 불을 붙일 뿐이다.
그녀의 집요한 추적은 공동묘지까지 이어지고 그곳에서 모티시아가 게릿 게이츠의 묘속에 장미한 송이를 바치는 장면을 목격한다. 한편 갤핀 보안관은 검시관인 아노에로 박사가 자살했다는 기가 막히게 시기적절한 비보를 접한다. 이 절묘한 타이밍에 죽어 나자빠진 검시관은 30년 전 게이츠 사건의 서류를 조작했다고 실토하는 유서까지 남겨 이 사건의 흐름을 아주 족같이 뒤틀어 놓는다. 속이 뻔히 들여다보이는 이 조작된 자백서를 명분 삼아 보안관은 네버모어에 기세등등하게 들이닥쳐 만인 앞에서 고메즈를 체포하는 볼성사나운 쇼를 벌인다. 쇠창살 신세가 된 고메즈는 마침내 반쪽짜리 진실이라는 헛소리를 늘어놓으며 게릿 게이츠를 모티시아에게 병적으로 집착했던 정신병자로 몰아간다. 고메즈의 주장에 따르면 게릿이 선제 공격을 가했고 이어진 난투극 속에서 그가 불행히도 자신의 칼비로 쓰러졌다는 것이다. 웬스데이는 이 얼토당토하는 변명에 큰 틀은 수긍하지만 그 위선적인 아버지가 결정적인 디테일 하나를 족같이 은폐하고 있음을 예리하게 꿰뚫어본다. 그녀는 검시관의 죽음에 대한 노골적인 의문점들을 들고 보안관에게 따져 묻지만 그는 아니나 다를까 콧방귀를 뀌며 그녀의 주리를 묵살해버린다. 나이트쉐이드의 비밀서거 안에서 웬즈데이와 모티시아는 좀처럼 보기 힘든 모녀 간의 교감을 나눈다. 바로 그 자리에서 모티시아는 마침내 웬즈데이에게 폭탄 선언을 하는데 게릿 게이츠의 숨통을 끊어놓은 장본인이 고메즈가 아닌 바로 자신이었노라고 고백한다. 그녀는 그 난폭한 광인이 먼저 덤벼들었고 절박한 정당방위의 일환으로 그놈이 휘두르던 칼로 되려 놈의 몸뚱이를 족같이 꿰뚫어버렸다고 명확히 밝힌다. 고메즈는 헌신척이지만 골빈 순교자 행세를 하며 사랑하는 여인을 살인 누명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기꺼이 족같은 희생양이 된 셈이다. 그 순간 모티시아는 게릿이 입에 거품을 물고 있었다는 결정적 단서를 떠올리고 웬즈데이는 이를 토대로 그가 나이트쉐이드에 중독되었다는 가설을 세운다. 이는 증거 확보를 위해 모녀가 게릿의 관을 파헤치는 지극히 평범하고 정상적인 아담스 가문만의 가족 행사로 이어진다. 그들의 노고는 푸르스름한 절단된 손가락 하나를 수습하는 결실을 보지만 그 대가로 모녀는 곧장 유치장 신세를 지게 된다. 유치장에 갇힌 웬즈데이는 이 모든 어설픈 음모의 실타래를 풀어주는 그야말로 개족 같은 데우스 엑스마키나급의 환영을 체험한다. 그 환영은 게릿의 혐오스러운 애비가 나이트쉐이드 독극물로 학교 댄스 파티를 촉같이 아수라장으로 만들 심산으로 제 아들을 사주했다는 진실을 까벌린다. 그의 서툰 습격 와중에 독약병이 게릿의 주머니에서 박살이 나버렸고 결국 그 병신은 타겟이 아닌 제놈 스스로를 족같이 중독시킨 꼴이 되고 만 것이다. 석방되자마자 그들은 수십 년 전 보안관이었던 기회주의적인 무골충 워커 시장을 찾아가 지체 없이 단판을 짓는다. 시장은 마을의 허울뿐인 평판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게릿의 돈 많고 편협한 아비가 자신을 돈다발로 족같이 구워 삶았기 때문에 독살 사건을 은폐했음을 실토한다. 진정한 위험을 보여준 모티시아는 시장의 혼을 족같이 쥐고 흔들어 고메즈를 풀어주게 만들고 자신의 치명적 과오에 대해 굴욕적인 공개 사죄를 하도록 강제한다. 하나의 수수께끼가 풀리자마자 웬스데이는 윈스 교장이 로안의 죽음을 덮어버린 변신 능력자임을 추궁하는 찰나 잔디밭에 불길하게 타오르는 불비가 내리리라는 경고에 의해 그 대화가 가로막힌다. 웬스데이는 작고한 조상 구디 아담스를 불러내 그 지랄맞게 모호한 예언 나부랭이를 또 한 번 들어보겠다고 과장된 강령술로 영혼을 쥐어짜고 있다. 예상대로 그녀의 그 역겨울 정도로 살가운 친구 패거리는 이 완벽하게 오싹한 의식 한복판에다 꼴싸나운 깜짝 생일 파티를 벌여놓고는 환희의 구토를 개워낸다. 이들의 집단적인 등신짓은 기어이 크랙스톤의 지하실에서 이 구실뿐인 파티를 열게 만들었고 이는 가히 역사에 길이 남을 수준의 전술적 무지함을 과시하는 순간이다. 그녀가 재단에 손을 얹자마자 어김없이 심령현상의 내리를 강타한다. 구디의 희미한 유령이 모습을 드러내 청교도 꼰대 똥자루 조셉 크랙스톤의 재수없는 부활을 예고한다. 그 망령은 웬즈데이가 환영해서 목격한 저택을 찾아야 한다고 짓거리지만 정작 그곳을 어떻게 찾아낼지에 대한 실질적인 단서는 한마디도 던져주지 않는다. 이튿날 웬즈데이는 수색의 첫 단추로 환영 속 대문을 종이에 옮기기 시작한다. 한편 워커 시장의 뒷조사로 게럿 게이츠의 누이인 오럴이 익사로 위장된 사건 후 시체도 없이 증발했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뒤이어 그는 폐허가 된 게이츠 저택에서 수상한 불빛과 인기척이 감지된다는 신고를 접수한다. 웬즈데이는 자기의 조악한 스케치를 시무룩한 예술가 제이비얼에게 내밀고 그는 편리한 이야기 전개를 위해 당연하다는 듯이 그걸 보자마자 게이츠 저택임을 간파한다. 그녀는 조사를 명목으로 다 낡아빠진 저택에 무단 침입하고 그 안에서 이미 워커 시장이 샅샅이 뒤지고 있는 광경을 목격한다. 분별 있는 사람처럼 굴기는커녕 그녀는 삼류 첩보 영화 흉내를 내며 몸을 구겨 넣어 그의 차 트렁크 속으로 잠입한다. 시장이 보안관을 만나러 카페로 향하는 도중 파란색 캐딜락 한 대가 시발 어디선가 귀신같이 나타나 길 한복판에서 그를 무자비하게 들이받아버린다. 시장이 구급차에 실려가는 와중에 윈스 교장은 마침내 이 살아있는 재앙 덩어리인 웬스데이의 마을 외출 자격을 정지시킨다.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다음날 아침 그녀는 구제불능 수준으로 순진한 타일러를 구슬려 위장 데이트를 꾸미고는 자기 탐정놀이에 대한 뻔한 구실로 그의 마음을 족같이 이용해먹는다. 그리고는 그 순진한 놈과 언제나 충경 같은 이니드 모두를 그 빌어먹을 게이츠 저택으로 유인해 타일러의 믿음을 산산조각 낸다. 저택 안에서 그들은 시장을 들이받았던 파란색 캐딜락을 찾아내고 그 사건이 계획된 습격이었음을 확신하게 된다. 이들은 거기에 더해 독선적인 광신도 조셉 크랙스톤을 찬양하는 숨겨진 똥꼬파리 재단까지 발견하여 음산함을 극대화한다. 이들은 B급 공포영화 속 대가리빈 희생자들처럼 어리석게 흩어지고 그나마 제정신인 이니드는 누가 봐도 사용한 적이 역력한 침실을 찾아낸다. 웬즈데이는 LG 이니셜이 각인된 오르골을 발견하는데 이건 지능을 의심케 할 만큼 뻔한 단서로 두말할 것 없이 버젓이 살아있는 로럴 게이츠를 가리킨다. 느닷없이 진짜 괴물이 튀어나오자 타일러는 겁먹은 년처럼 소리를 질러대고 그보다 훨씬 쓸모있는 두 여자는 재빨리 지하실로 몸을 피한다. 칠흑 같은 어둠의 지하철에서 그들은 괴물의 이전 사냥감들로부터 수집한 좆같이 역겨운 토막난 신체 부위들을 발견한다. 저택에서 빠져나온 뒤 그들은 타일러가 멀쩡히 살아있는 것을 보지만 그의 가슴팍에는 선명한 할퀴 상처들이 남아있다. 길길이 날뛰는 갤핀 보안관이 그들을 찾아내고는 모두를 위한 현명한 조치로 웬즈데이가 두 번 다시 자기 아들 주변에서 좆같이 얼쩡거리지 못하도록 당연한 접근 금지령을 내린다. 경찰이 게이츠 저택에 다시 들이닥쳤을 때 현장은 이미 모든 증거가 말끔히 사라지고 난 뒤였다. 네버모로 복귀하자 폭발 직전인 이니드는 웬즈데이의 유해하고 이기적인 개지랄에 마침내 인내심이 바닥나 짐을 싸서 방을 나가버린다. 온 마을이 워커 시장을 위해 역겨운 재롱전치를 벌이는 사이 웬즈데이는 그 따위 유치한 노름은 가볍게 씹어주고 숲에 도사린 귀괴한 그림자를 포착한다. 그 음흉하게 배회하는 작자를 뒤쫓은 끝에 마침내 그 정체가 빈민묘지에서 갚아낸 시체 몰골을 한 걸어다니는 재앙덩어리 페스터 삼촌임을 확인한다. 웬즈데이는 아니나 다를까 페스터를 멀쩡한 숙소 대신 유진의 벌집 창고에 쳐넣어버리는데 아담스 가문의 사고방식 자체가 원래부터 빌어먹을 고물딱지 수준이기 때문이다. 페스터는 그 특유의 귀괴한 전문 지식을 동원하여 그 괴물이 어떤 교활한 새끼에게 정신이 좆되도록 길들여진 비운의 피조물 하이드라고 일갈한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하이드란 심리적 조작을 통해 구축된 절대적인 주종관계의 산물에 불과하다. 자신의 가설을 입증하고자 그는 웬즈데이에게 아카데미의 비밀 금고에 잠들어 있는 너세니얼 포크너의 일지를 확보하라고 부추긴다. 그날 밤 당장 웬즈데이는 정식 절차 따위는 모조리 걷어차버리고 나이트쉐이드 도서관에 잠입하는데 인내심은 원래 멍청한 등신들의 미덕이기 때문이다. 예상대로 그녀는 거기서 어둠 속을 배회하는 것 외에는 인생에 낙이 없어 보이는 저 우울증 말기 고블린 제비어와 맞닥뜨린다. 그 감성팔이 예술가 지망생이 드디어 사라지고 나서야 두 사람은 금고를 따고 문제의 일지를 손에 넣는다. 일기장은 하이드가 자신을 각성시킨 개자식에게 평생 복종하는 충견이 된다는 사실을 똑똑히 명시하는데 실로 경이로운 병신력의 극치가 아닐 수 없다. 바로 그때 손일이 불쑥 나타나 잔뜩 겁먹은 이니드가 결국 방 교체를 정식으로 신청했다는 비보를 전한다. 이튿날 아침 웬스데이와 페스터는 한 쌍의 음흉한 스토커처럼 제비어의 들을 밟으며 탐정 놀이를 재개한다. 둘은 숲속에서 제비어가 자신은 상담사인 킴보 박사와 접선하는 장면을 포착하고 그 순간 웬즈데이의 머릿속에 번개 같은 확신이 스친다. 그녀는 킴보 박사가 줄곧 제비어를 세뇌해온 하이드의 배후 조종자라는 실로 어처구니 없는 망상에 사로잡힌다. 터무니없는 확신으로 가득 찬 그녀는 카페로 직행해 이 허무맹랑한 가설을 타일러에게 퍼붓고 그는 마치 주인이 던져주는 건 뭐든 받아먹는 똥개처럼 그 말을 고지곳대로 믿는다. 그러고는 도무지 납득할 수 없게도 타일러와의 데이트를 수락하는데 연애세포가 완전히 존망한 탓에 고른 장소는 기어코 크랙스톤의 지하 무덤이다. 그 한 쌍이 음산한 묘지에서 연애 노름을 즐기는 동안 정체불명의 침입자가 그녀의 방을 그야말로 아수라장으로 만들고 결정적 증거인 일기장을 채간다. 이 대참사의 활용점정으로 그들은 충직한 싱이 벽에 칼로 무참히 좆박힌 채 발견하는데 이는 실로 악랄하기 짝이 없는 경고다. 웬즈데이는 다 죽어가는 손을 움켜쥐고 페스터에게 달려가고 그는 자신의 전매 특허인 전기충격 발광요법으로 간신히 싱을 소생시킨다. 그녀는 즉시 윈스 교장실로 쳐들어가 하이드가 통제불능의 개 같은 괴물이라는 이유로 수십 년 전 네보모어에서 쫓겨났다는 자백을 기어이 받아낸다. 한편 비앙카와 루카스는 게이츠 저택을 사들인 여자가 있으며 관리인의 이름이 로럴 게이츠의 에너그램이라는 결정적인 실마리를 던져준다. 스스로 지성의 정점에 섰다고 착각한 웬즈데이는 킴보 박사에게 접근하여 아무 죄 없는 그 여성을 종적을 감췄던 로럴 게이츠라고 몰아세운다. 상담사는 단연히 황당해하며 필사적으로 구조를 요청하지만 느닷없이 튀어나온 하이드가
그녀를 그 자리에서 무자비하게 갈기갈기 찢어버린다. 웬즈데이가 제비어의 작업실에서 누가 봐도 조작된 듯한 증거물을 찾아내자 보안관은 곧바로 그를 용의자로 체포한다. 제비어가 구금되자 이니드는 기숙사로 복귀하고 두 룸메이트는 잠시나마 눈물겨운 화해의 장면을 연출한다. 이 순간을 차축하기 위해 웬스데이는 타일러를 찾아가고 마침내 그와 입을 맞추는 순간 그가 바로 킴봇 박사를 살해한 피범벅의 하이드라는 끔찍한 환영에 좆되게 사로잡힌다. 정의감에 눈이 먼 웬즈데이는 타일러를 납치해 숲으로 끌고 가는 것이 유일하게 합리적인 방책이라 판단한다. 곧이어 그녀는 나이트쉐이드 추종자라는 어중이 떠중이들을 규합하는데 이 쓸모없는 떨거지들이 모이면 뭔가 대단한 위협이라도 될 거라는 착각에 사로잡힌다. 뒤통수 칠 기회만 호시탐탐 노리는 임시변통 동맹들을 대동한 채 그녀는 박쥐처럼 교활했던 그 괴물이 하이드라는 사실을 정확히 꿰뚫어 본다. 예상대로 타일러는 세상 순진한 양의 탈을 쓰고 주먹을 부르는 그 면상으로 바락에 가까운 부정을 짓거린다. 인내심이라곤 약에 쓰려도 없는 웬즈데이는 자신의 악취미인 고문을 동원해 그 위선자의 입에서 실토를 받아내려는 본래의 계획으로 회귀한다. 소위 친구랍시고 붙어있던 것들은 흐물거리는 젤리만도 못한 배짱을 증명하듯 재빨리 꼬리를 말고 이 모든 아수라장을 그녀 혼자 감당하도록 내팽개친다. 사태가 일단락되기도 전에 갤핀 보안관과 그 졸개들이 현장에 들이닥친다. 알고 보니 이 좆같은 살인사건을 해결한 웬즈데이를 밀고 한 장본인이 바로 윈스 교장이었으니 실로 어처구니 없는 배신행위가 아닐 수 없다. 경찰서에 이르자 타일러는 웬즈데이와의 독대를 청하며 드디어 자신의 진짜 면모를 까발릴 판을 짠다. 그 미친 개새끼는 눈 깜짝할 사이에 징징대는 피해자 행세를 걷어치우고 역겨운 범행의 모든 세부 사항을 남김없이 술술 불어댄다. 그 구역질 나는 버러지 같은 놈은 자기가 저지른 살인을 의기양양하게 떠벌리고 씨알도 안 먹힐 협박을 짓거리며 그녀를 농락한다. 이 모든 난장판의 여파로 윈스 교장은 사건을 해결한 유일한 인재에게 상은커녕 벌을 내리듯 웬즈데이를 퇴학 처분한다. 웬스데이는 이니드와 의외로 역같지 않은 작별을 고하는데 이는 그녀들이 무덤까지 함께 갈 진정한 쌍년들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보기 드문 인간미의 발현이다. 다음으로 그녀는 괴물에게 습격당한 후 병원에서 막 깨어난 유진에게로 향한다. 유진은 그 누구도 알아채지 못했던 결정적인 실마리를 제공하는데 바로 붉은 장화를 신은 자가 동굴을 박살내는 장면을 목격했다는 사실이다. 마침내 마지막 퍼즐 조각이 들어맞자 웬즈데이는 세상 무해해 보였던 손일 선생이 바로 주범이라는 것을 확신한다. 경로한 웬스데이는 네버모어로 직행해 온실에서 그 간악한 개쌍년과 마주하고 그녀의 정체가 로럴 게이츠임을 만천하에 까발린다. 로럴의 친절한 척하던 위선은 타일러가 나타나 저신이 그녀에게 세뇌당한 애송이 살인인형 새끼의 불관함을 실토하자마자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자의 정체는 타일러로 둔갑한 윈스 교장이었으니 이는 실로 통쾌하게 뒤통수를 치는 반격이었다. 그 계책은 실로 대담했으나 막다른 골목에 몰린 로럴은 치명적인 나이트쉐이드 도객으로 윈스의 숨통을 끊어버리는 가장 비열하고 잔인한 수를 쓴다. 그 미친 악녀는 웬즈데이가 웸스의 고귀한 희생을 채 실감하기도 전에 그녀의 의식을 앗아간다. 웬즈데이는 아니나 다를까 크랙스톤의 지하실에서 사슬에 묶인 채 정신을 차리는데 그저 또 한 번의 족같은 화요일에 맞는 기분이다. 로럴 게이츠는 자신의 선조를 부활시키려는 복잡다단한 계략의 전말을 장황한 독백으로 짓거려댄다. 그녀는 자신의 이 모든 빌어먹을 계획이 하이드 희생자들의 신체 부위와 웬즈데이 돈인의 피에 의존하고 있음을 폭로한다. 웬스데이의 손을 그어 피를 제물로 바치자 해묵은 증오의 화신 크랙스톤이 피쩍 마른 송장 악마의 흉물스러운 몰골로 강림한다. 그가 부활하자마자 한 짓이라곤 상등신 쪼다마냥 결박된 소녀의 배를 찌르고는 죽게 내버려둔 채 별종들의 학교를 초토화하러 달려간 것이었다. 웬스데이가 죽음의 문턱에 이르렀을 때 그녀의 선조인 구디 아담스의 영혼이 나타나 상처를 치유하고 크랙스톤의 유일한 아킬레스건을 알려준다. 웬스데이가 크랙스톤과 대치하자 타일러가 하이드의 모습으로 그노를 급습하지만 마침내 늑대인간으로 각성한 이니드가 친구를 보호하기 위해 나선다. 이니드가 하이드와 사투를 벌이는 동안 비앙카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크랙스톤의 등을 기습하여 웬즈데이에게 결정적인 공격 기회를 마련해준다. 웬스데이는 그 기회에 놓치지 않고 검의 파편을 그의 시커먼 심장에 정확히 쳐박아 그 고대의 압제자를 한 줌의 먼지로 되돌려보낸다. 싸움이 일단락되자 로럴이 총을 들고 최후의 발악을 시도하지만 유진과 그의 살인벌떼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만다. 에피소드는 웬즈데이가 선물 받은 휴대폰으로 의문의 협박 메시지를 받고 이송 중이던 타일러가 다시 하이드로 변신하는 장면을 끝으로 막은 내린다.